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놓고 지금 범여권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면 그만두겠다. 민주당 지도부인 서른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윤석열이 나가야 된다고 바짝 이지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의 한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같이 만났습니다. 같은 회의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협력하라고 말했습니다. 속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는 지금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양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시키는 대로 했다, 아니다, 항명했다. 지금 언론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윤석열의 이름이 자꾸만 나옵니다. 그럴수록 누가 유리할까요? 오늘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다, 이렇게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비공개 최고회의입니다. 당대표가 윤석열에 대해서는 입도 열지 말라고 함구령을 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진행되는 이 논쟁에 윤석열 승, 문재인 패, 추미애 패,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윤석열을 만지면 만질수록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은 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최근 2달 동안 이 치료 때문에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사이다만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속으로 뭔가 작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1년의 흐름을 보면 윤석열은 패자 코스프레, 추미애, 민주당 가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지금 적어도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 지금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함구령을 냈을까요? 자, 총선이 끝나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것은 윤석열 사퇴를 의미한다는 이런 논리가 느닷없이 등장하고 야당이 발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의 윤석열 함구령, 참 저쪽도 머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도 굉장히 늦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공개할 거는 다 공개하고 시끄러울 만큼 시끄러워졌습니다. 창피는 창피대로 당하고 이제 와서 함구령을 내린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서울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최근 당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서 누가 묻더라도 윤 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름도 거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는 오늘 오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거취는 현재 우리 당의 관심사도 아니고 윤 총장의 사퇴론이 자꾸 불거지는 것 또한 우리 당의 의도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현안은 3차 추가 경정 예산인데 자꾸 윤 총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온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말처럼 지금 이런 사퇴론이 벌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라임 사태니 다시 윤석열 검찰이 현 정권과 관련된 현 정권 이 고위 실세들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고양이와 쥐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고양이를 빨리 몰아내야 마우스들이 살아난다, 뭐 이런 논리도 세웁니다.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몰려는 범여권, 청와대 혹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 흐름들이 마치 부정을 저질러 놓고 우리의 부정을 수사하지 말라고 윤석열을 방출하려는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크게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 볼튼 회고록의 공개, 김여정의 폭파쇼 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불거진 윤석열 사퇴론, 정말 집권여당 오만하고 독재로 흐를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진중권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7년 전 조국을 소환했습니다. 7년 전 조국 왜 소환했을까요?
지금 흐름을 보면 민주당 혹은 지금 범여권의 인사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권력을 잡으니까 득이양양해서 과거와는 영 딴판의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까? 자, 진중권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페이스북에.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이제 그 힘으로 사법기관들까지 흔들려고 한다. 삼권 분립을 무너뜨려 그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욕망이다. 그러면서 진중권을 소환합니다. 자, 진중권 씨가 조국을 소환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과거 서울대 교수 시절에 쓴 트윗 게시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 2013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국 전 장관의 트윗을 링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2013년 10월 18일에 쓴 글입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조국이 한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문재인 청와대입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문재인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이렇게 이름만 바꾸면 지금 상황과 똑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당시 썼던 트윗입니다. 2013년 10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자, 날 뒤인 2013년 10월 22일 조국은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언론이 권은희, 윤석열 두 사람의 행동을 놓고 항명대 소신으로 프레임을 잡아 물을 타려 하는구나. 상관의 불법 부당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 이렇게 썼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권을 잡았다고 본인들이 야당 쪽일 때의 입장을 이렇게 180도 바꾸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최근 나치 정권 같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들의 진면목일까요? 자, 당시 윤석열 총장은 국정원의 이 정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총장은 아니었습니다. 검사였습니다. 팀장이었습니다. 자, 그때는 이렇게 응원하던 그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자신들이 수사를 받으니까 이렇게 180도 변한 겁니다. 진중권은 말합니다. 지난 정권과 뭐가 다르냐? 하는 짓이 똑같아. 윤석열 찍어내기로 정권과 법무부 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조국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조국 교수 말대로 지금 정권이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 것이다. 쳐내는 방법도 똑같아. 항명 프레임. 조국 교수 말대로 상관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 조국의 7년 전 트윗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왜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